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속보 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김영철 부장검사팀이 오늘 오전에 노웅래 의원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거비용 명목 등등등으로 박모 씨라는 분으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자택을 이틀 만에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당시에 노웅래 의원 자택에서 수억 원 규모의 현금을 발견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것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2020년 5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모두 박 씨의 아내인 조모 씨를 통해서 노웅래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6천만 원 외에도 자택에서 발견된 뭉칫돈의 출처를 확인해서 추가 수수 혐의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이 현금이 출판기념회와 조의금 등을 통해서 마련된 자금이라는 입장이지만 뭔가 큰 게 있지 않느냐는 추측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치부, 즉 문재인 정부의 요직으로 올라가는 수사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 제가 그 당시 연도와 날짜를 파악해 보니까 이 수사는 1차적으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인 것으로 추측되는데, 지금 이것이 이 선에서 끝날 것인지 더 올라갈 것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건의 전모를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 지금 바로 뒤에 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6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사선 중진 노웅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 집과 지역구 사무실까지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노웅래 의원은 사업가 박 씨의 아내 조모 씨를 통해서 2020년 2월 발전소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3월에서 12월 용인 물류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지방국세청장 인사,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 등의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서 1천만 원씩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검찰은 이 가운데 용인 물류단지 개발 청탁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는데, 이 사업은 부동산 개발업체 A사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중릉리 일대에 약 20만 평 규모로 추진 중인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사업을 말합니다. 총 사업비가 2,575억 원인 이 사업은 현재 착공 직전 단계에 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용인 물류단지와 관련된 박 씨의 로비가 실제로 통했다는 정황을 확보했고, 그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국토부 장관 등을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나 이런 걸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영민 비서실장인 가능성이 높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은 김현미 장관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건 제가 추측을 해본 건데, 그 당시 2020년 3월달 당시 그 당시에 장관이 누구였고 총리가 누구였는지 또 비서실장이 누구였는지를 다 찾아본 결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검찰은 물류단지 로비가 두 갈래로 진행됐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갈래는 노웅래 의원을 통해서 사업가 박 씨의 아내 조 씨가 2020년 3월 14일 노영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서 용인 물류단지에 대한 국토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 하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노웅래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적시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혐의를 뚜렷하게 잡은 것 같은데 당시에는 물류단지 사업이 진행되려면 국토부 산하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 실수요 검증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물류단지가 실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지를 국토부가 판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 A사는 2020년 2월 달에 국토부에 실수요 검증을 요청했지만 당시 코로나 사태로 검증위가 계속 열리지 않아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비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당시 물류업계에서는 실수요 검증 절차가 까다롭고 검증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아서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사업가 박 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사 대표로부터 실수요 검증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비의 다른 한 갈래는 구속 기소되어 있는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이정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는 사업가 박 씨가 2020년 3월 13일 자 날짜 보십시오. 노웅래를 접촉했을 때와 이정건을 접촉했을 때 날짜가 겹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는 사업가 박 씨가 2020년 3월 13일 이정건 전 부총장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한 직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요다음 중요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이정건 부총장이 승낙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통령 비서실장 나옵니다.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2020년 3월달 비서실장을 찾아보니까 노영민이 나왔습니다. 이정건 전 부총장은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9천만 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A사는 6개월 뒤인 2020년 9월 달에 실수요 검증을 통과합니다. 그 당시 비서실장도 노영민 비서실장이었고 그 당시 국토부 장관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지 않았을까. 연도와 날짜를 따져보면 그렇게 추측됩니다. A사는 당시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는 신생업체였고 한 법조인은 박 씨의 로비가 성공한 정황이라면서 노웅래 의원과 이정건 전 부총장의 부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국토부 장관이 실제로 관여했는지가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국회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가 박 모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면서 그 부인은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이고 얼굴조차 모르는 박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사업가 박 씨가 지난 6월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노웅래 의원은 집사람인 조 씨와 코트를 선물할 정도로 친하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녹취록에 딱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노웅래 의원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노웅래 의원이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집에서 수억 원 규모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확인할 계획인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김영철 부장검사팀은 지난 16일 노웅래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웅래 의원의 자택에서 다량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노웅래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로비를 했고 성공한 로비였다를 평가를 받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 측은 여기서 2020년도 출판 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 등을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검찰에 해명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이 돈을 은행에 예치했으면 이자 수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현금으로 보관한 이유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이 돈이 과연 후원금이 맞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금 액수를 감안했을 때 검찰 수사가 노웅래 의원의 추가 수수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현금은 압색 영장 범위 밖에 있어서 검찰이 현금을 직접 압수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노웅래 의원을 넘어서는 선, 즉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 비서실장은 장관보다 위죠. 요직 중에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가 제일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치부가 하나둘이 아니죠. 라임 게이트, 옵티머스 게이트 여러 가지에서
또 이것도 하나 추가되는 것 아니냐. 라임 게이트, 옵티머스 게이트보다는 그 단위가 작지만,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로비의 목적이 분명했고 그 로비는 성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가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